안녕하세요. 아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을 수학을 이제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이 좀 신경 쓰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도 어떤 분께서 이제 초등학생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초등학생 수학, 특히 저학년, 주로 5, 6학년들은 좀 선행학습 이런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수학을 이제 시작하는 좀 단계에 있는 학생들, 혹은 시작했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을 경험하시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요이상 수학을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하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수학을 멀리하지 않고 잘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물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중해 주시고 저도 다른 의견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제 수학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일단 숙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숙제. 자, 숙제는 일단 보통 이제 사교육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숙제는 있는 경우가 있고 숙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제가 있는 학원도 있고 거기서 다 하고 오는 학원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숙제가 있는 학원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숙제라는 것은 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홈워크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있다. 영어 단어는 막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철학적 바탕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집에서 하는 숙제가 저는 필요하다. 집에서 하는 숙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하는 숙제의 환경이 선생님이 곁에서 지켜보지 않는 환경이죠. 그 환경을 좀 멀리까지 확장해 보면 이제 그게 자율학습이라는,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이라는 쪽까지 저는 사실 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숙제 없는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숙제를 학원에서 다 해오는 학원도 있을 거잖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누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물론 교실 안에 선생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 한 걸 또 선생님한테 검사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집은 좀 편안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그 숙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제를 한다. 집에서 숙제를 이제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씩 이게 내가 해서 가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집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 이 환경이 학생들의 이 학습 습관을 들여나가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학습 습관을 들여나가는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숙제가 있으면 좋겠고, 이 숙제는 일단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 자, 그래서 2번으로 연결하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의 이 문제, 풀어야 하는 문제의 양은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 좀 적당했으면 좋겠다. 이 애매한 이야기죠. 적당하다는 말은 사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많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적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한쪽도 괜찮아요. 두 쪽, 애가 한 4쪽 풀어도 괜찮다. 2장 풀어도 괜찮다. 그러면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시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은 양을, 적당한 양을 꼼꼼하게 푸는 것. 꼼꼼하게. 천천히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적은 양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이후에 양이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이런 자세를 그 많은 양에도 좀 아이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학원을 보내는데 막 숙제가 막 이제 시작이니까 막 의욕에 넘쳐가지고 막 숙제 많은 학원에 확 남들 다 보낸다고 확 보내고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생각해서 학생이 어릴수록 뭐 초1도 학원 다니고 하는데 어릴수록 좀 적은 양부터 차근차근 조금 적당한 양에서부터 차근차근 늘어나는 게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수학 질려가지고 싫어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숙제를 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푸는 상황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풀이 과정이죠. 풀이 과정은 무조건 잘 쓰는 게 좋습니다. 서술형 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학교 가면 풀이 과정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거를 중학교 올라가서 고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거의. 그래서 풀이 과정은 수학을 시작할 때부터 적는 학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암산 잘 한다고 그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라.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주산 암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많이 나갔어요. 대회도 막 전국 대회 나가고 상도 탄 적도 있지만 그래서 암산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중고생들보다 제가 암산을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쓰면서 풀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암산을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암산을 할 수 있어도 그것과 별개로 쉬운 문제도 그죠? 이거는 풀이 과정이 필요 없지만 쉬운 문제부터라도 좀 한 줄이라도 답만 탁 보고 답만 나오잖아. 탁 보면 답 나오잖아. 답을 딱 적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던 풀이 과정을 좀 임의로라도 좀 적도록 하는 게 아이가 금방금방 학년이 올라갈 때 중간에 어이쿠 이거 풀이 과정 안 쓰는 아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거라는 거죠. 조금 이제 연산을 처음 배울 때부터 좀 차근차근 쓸 수 있게 하는 것. 물론 쓸 수 있게 하려면 왜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풀이 과정 써!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풀이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쓰는 게 너한테 도움된다.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자,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4번째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초기에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고 엄마가 이끌어주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학부모 주의사항입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학부모 주의사항은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는 마음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틀려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틀립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틀립니다. 반드시 틀려야 이 틀린 부분을 통해서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틀리는 수준의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 거고, 그런 문제집을 풀면 무조건 틀리니까 틀리는 걸 가지고 야단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틀렸어?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죠. 모르니까 틀렸다니까요. 이거 왜 틀렸어? 모르니까 틀렸으니까. 그래서 왜 틀렸다라고, 왜 틀렸냐라고 자꾸 아이에게 체근하는 그 순간 아이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틀리지 않고 싶은, 틀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싹 틀 수밖에 없죠. 그러면 틀리는 마음이 싹 트게 되면, 틀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싹 트게 되면 열심히 해서 처음부터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문제는 피하게 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많습니다. 저학년 때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서 왜 틀렸어?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왜 틀렸어? 또 틀렸네? 그러면서 야단치게 되면 아이는 틀리는 것을 회피하게 되죠. 근데 수학 공부, 고3 때까지의 수학 공부의 핵심은 틀린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틀린 문제를 공부해서 알게 되는 학생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애한테서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마음에 틀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 틀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가 틀렸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그러면서 틀려도 괜찮아 한번 풀어봐, 이거 틀렸네 괜찮아 한번 다시 풀어볼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지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틀리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도전도 할 수 있고, 왜? 틀리는 게 겁나지 않으니까. 틀려도 야단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틀려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또 틀려도 또 다시 풀어볼 수 있게 되고, 그게 정말 전교 1등의 그죠? 전교 1등의 태도입니다. 수학을 잘하게 된 태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부분, 더 정리되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학생의 태도와 엄마의 태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필요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수학을 이제 시작하는 학생,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어떤 그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빠른 진도가 아니라, 그죠? 빠른 진도는 선택이에요. 여기에 제가 선행학습하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죠? 빨리 선행학습하라고 써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관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무리를 하려다 연속이 되는데, 초등 수학 실력이 좋았던 아이들이 중등 실력이 좋습니다. 중등 실력 좋은 아이가 고등 실력이 좋아요. 초등 수학을 똑바로 안 한 학생이 중학교 걸 빨리 했다고 중등 실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느렸어도 초등 수학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 그 말은 태도가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초등 수학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 진도는 느렸어도 중등 수학을 시키면 정말 잘 했었고, 중등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선행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느렸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선행을 많이 한 실력 좋은 아이들보다 조금 힘들긴 했겠지만 결국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데 수학 실력이 발목 잡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 수학 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가장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학년들 두신 학부모님들은 일단 이 정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아이가 수학을 멀리하거나 싫어하거나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저학년 수학 공부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